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지난 정부의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큰 문제였죠. 이로 인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고 징계안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는 뭐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던 이 이원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리스트 사실 뭐 국가적인 아주 큰 범죄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시기에 거의 2만 명 정도의 네. 문화 예술인들이 뭐 사찰을 받고 네.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다면 이게 뭔지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리스트가 아니고 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지원을 배제한 것만이 아니라 네.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문화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뭐 사찰, 네. 검열, 뭐 배제, 물론 여러 탄압 행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건 처음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네. MB 정부 때 어떤 이념적, 좌파 적출 이런 이제 개념에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서를 만든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이 만든 건데 네. 이게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건전 뭐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이러한 네. 문서로 또 이어지면서 그 안에 이제 배제해야 될 또 네.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고 검열해야 될 문화예술인들 주로 이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네. 이런 이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명단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모든 지원 사업과 또 이제 사회적 통제 정책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뭐 공연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탄압을 지원만이 한 거죠. 아니라 거의 사회적 활동을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배제를 시켰죠. 왜냐하면 청와대,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이 동원된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네. 사실은 이걸 하나의 정책처럼 운영한 거기 때문에 지원 배제만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 활동을 배제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제 소속 131명, 이제 산하 공기관의 소속 131명을 징계하라라고 권고안을 냈고 지금 징계가 68명. 근데 뭐 세부적으로 뭐 주의 조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로 보시는 거죠. 일단 처벌이 작년에 이제 초반에 처음에 권고안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서 네. 다시 또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또 지금 제도적인 입장 안에서는 또 다시 그걸 좀 이제 재검토하면서 작년 연말에 또 추가 징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문체부 수준이 아니라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것처럼 네, 네,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씨도 이제 지금 구속이 되고 그랬던 네. 거였는데요. 출발이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청와대, 네. 국정원 이거 다 관련돼 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징계도 진행되지 않고 있죠. 또 문체부 장관은 두 번에 도종환 장관은 두 번에 좀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이거는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네. 국가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위안부 문제처럼 예술가들에게 이 국가가 이제 대통령이 사과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사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뭐 최근에 5.18 문제 이런 것처럼 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조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관, 그 밑에 뭐 고위 공직자까지는 네. 뭐 처벌이 어느 정도 좀 되는데 그 이하 이제 공무원들 또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까지도 징계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야기죠. 문화기관 외에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아직 조사가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끝났지만 이거는 어떤 사실은 온전한 조사권을 갖고 진행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가 더 겸손하게 성찰하는 자세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적폐청산이 뭐 일대 과제로 이야기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활동에 집중했었거든요. 지금 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스스로가 잘못했던 문제들을 성찰하기는커녕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네. 감추려고 했다는 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는 이제 제일 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블랙리스트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올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또 진행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사소송이 얼마 전에 충북민해청의 민사소송의 1심 재판이 이제 선고가 됐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피해가 없더라도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1,500만 원을 이제 배상하라는 국가 징벌적 배상이 선고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공개 원고들을 모집해서 이제 문화연대나 민변 같은 경우,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이런 데서 지금 500여 명의 원고들이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정의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 시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토론과 의미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블랙리스트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현 주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도 그것들이 관료주의 안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깊이 있게 문화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블랙리스트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에는 관료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큰 문제지만 사실 그들과 공생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걸 수행하고 작동했던 한국 사회의 문화 행정 구조, 네. 관료 집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료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문체부 고위직 관료가 막 출판 단체들을 블랙리스트 문제로 고발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가 차기 장관에게 중요한 도종환 장관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문체부 조직 개혁, 조직 문화를 개혁하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직 문화 개혁이 필요하고 보수와 진보의 잣대도 벗어나서 이제 융합적인 그렇죠. 사고도 이건 인연의 필요하고, 문제가 네, 아니거든요. 예, 예. 네, 일단 정치적인 코드에서는 이 문화체육계가 좀 독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정부에 또 국가에 바라고는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세요.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제 지금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생애주기 안에서는 계속 이야기되어야 될 주제예요. 우리가 네.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야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계속 밝혀내겠죠, 진실들을.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단순히 문화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삶의 질, 문화정책, 문화행정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문화적인 권리,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네.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많은 문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제 바람이 충족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는 또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원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의 정답은 전화 가로채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어주셔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사람들의 목록이란 뜻으로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토크합니다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접속하시고 구독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지금 방송 스트리밍 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 함께 올려주셔야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비방태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